상응하면서 오염되는 놈도 있고 불상응하면서 오염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명의 단절 때는 지유를 이렇게 가르치는 밝힌 대목에서 무명이 다른 그 탐진지 같은 게 뺏겨지는 거는 발심주라든지 발심주라든지 범부위에서 탐진지가 어느 정도 제압이 되고 끊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흔적을 잡을 수 없고 무명이라고 하는 근본 본래를 조금씩 지워가 가지고 지우개를 지울 수 있는 흔적은 비로소 어디에서부터 정심지를 얻었을 때부터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 단절이 있잖아요, 그죠? 무명이라고 하는 근본 본래가 저 밑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이상 멸상 이런 데서는 좀 지울 수가 없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이고 그 뿌리에 건접해가 있는 중간쯤 이렇게 줄기나 가지 정도 잘라야 무명도 비로소 그 뿌리가 다치게 돼가 있다. 잎사귀 한두 개 딴다 해서 그 나무 안 죽어요. 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밑에 뿌리가 하나 이쪽 하나가 다치면 저쪽 가지가 상해 버리잖아요, 그죠? 가지 큰 걸 하나 자르면은 밑에 나무 옮길 때 어떻습니까? 나무를 뿌리를 잘라 옮기면 위에 가지를 잘라줘야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그죠? 밑에 뿌리를 잘랐는데 가지가 남아 있으면은 뿌리가 받쳐주지 못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 번뇌를 자르기 위해서는 잎사귀 하나 두 개 따고 과일 뭐 꽃이나 이런 거 한두 개 딴다 해서 서준에 나오더니 적엽신지는 아불렁이라든지 뭐 잎사귀나 가지 지말지인 거 몇 개 땄다 해가지고 그 무명의 뿌리가 다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탐심 안 내고 진심 안 내고 여러분 얍삽한 이런 걸 해가지고 무명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탐진치가 많이 제압되고 아집을 뽑을 수 있는 상태 그까지 갔을 때 서서히 지금부터 무명을 지울 수 있는 단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 단절의 지위를 밝히고 그리고 상응 불상응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지혜와 번뇌장이 있죠. 번뇌에 휘말리면 이제 세상이 그냥 오염되고 탁하고 계속 괴로움 속으로 힘에게 되는 거고 지혜에 막히게 되면은 뭡니까? 일제사회 알아야 될 바를 제대로 분별하고 요랑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심은 번뇌이고 무명은 지혜가 된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생멸 심생멸을 해석할 때 추세 생멸의 상을 밝히고 추세 생멸의 뜻을 밝힌다. 뭐 이래 가지고 그 중에 추중추는 뭡니까? 저쪽에 집치계명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이것은 뭐라고요? 상속 집치? 그 있죠. 그 어디 있어요? 저기 추중추 있잖아요. 집치계명. 예? 집치계명 저기 상속 집치. 예. 상속 집치 집상념하고 어디요? 상속상 집치상하고는 추중추.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추중세는 칠시기가 되죠, 그죠? 3세 6추의 우두머리 추중에 가장 미세한 게 뭡니까? 지상. 그다음에 세 중에 8식의 미세한 것 중에 좀 거친 것들은 누구죠? 전상, 현상이 이제 거치게 되고 세중세는 뭡니까? 업상이라고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심생멸에 대해서 대충 끝내고 난 뒤에 심생멸로서 이제 법을 밝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부분은 제법의 발생만 앞에는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통해서 이제 그 생멸의 뜻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생멸법을 이제 훈습을 통해서 쭉 밝히게 되는데 훈습의 이름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째는 진영 훈습이요, 두 번째는 무명 훈습, 망심 훈습, 망경계 훈습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둘로 나누자면은 정훈습과 염훈습으로 나눌 수 있다. 정훈습에서는 망심 훈습과 진영 훈습이 있고 제가 말씀을 거꾸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염훈습에서는 그죠? 염훈습에서는 무명 훈습, 망심 훈습, 망경계 훈습이 있고 정훈습에서는 그 뭐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들어갑니까? 망심 훈습이 있다. 망심 훈습을 우리 다른 말로는 진여로 가는 신심을 일으킨 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 훈습이라 한다. 그때는 진여 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망심이라고 해주자 이 말이죠. 그러나 진여로 갈 수 있는 뭘 제공한다?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망심 훈습과 진여 훈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끝내고 나서 정훈습에 와서 망심과 진여 훈습인데 진여 훈습에서 특징적으로 보면은 자체 상훈습이 있고 그리고 용훈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훈습을 따로
별도로 차별령과 평등령에서 밝히게 되고, 그리고 자체 채용 혼섭을 묶어서 미상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범부 밑에 좀 모자라는 단계 있잖아요, 그죠? 범부 이게 이성보살들은 뭡니까? 미상응이라고 밝혔고, 상응해가지고 본심하고 어느 정도 상응할 수 있는 계제를 마련한 사람들은 법신보살 이상을 채용운섭에서 말씀했죠. 이거 혹시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다 이해가시죠? 확실히 이해가죠?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노원기처럼 떠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염정훈섭의 상속과 단절을 얘기하게 되는데, 염정훈섭의 상속되는 것은 진여자성이고 단절되는 것은 무명업식이죠. 예? 그러니까 진여는 상주진심이라서 영원 불멸하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은 무명번뇌지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대성의 법장님의 문의 얘기는 끝나고 대성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의는 뭡니까? 최대, 상대, 용대인데, 최대, 상대를 묶어서 총히 해석하고 용대는 따로 묶어서 이제 해석하는데, 용대를 총괄적으로 해석하고 용대를 자세히 해석하는데, 용대를 해석하면서 마음의 작용이 있다.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반 범부나 이성의 입장에서는 뭐로 나타난다? 응신 추잡하게, 그죠? 초작게 이게 못생기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범부의 응신으로 해서 보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자기 수행의 결과로 해가지고 진여심에 수행했는 보답을 해서 받는 법신보살이 보는 채는 뭡니까? 보신으로 자기의 마음을 작용시킬 수 있다, 용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응신과 보신을 제차로 밝히면서 불가고로는 뭘 봅니까? 응신을 보고, 상사가고로는 보신을 보고, 업식을 여의고는 법신을 제대로 이제 본다고 이렇게 나왔고, 거기서 용대, 최대, 용대, 상대 이게 대의 뜻을 이제 묶어서 모든 것을 그래 강대 무별한 색채가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됐다? 마음에서. 심체가 심성이 색채이고 색채가 심성이라고 하는 심불이를 이제 쭉 얘기를 해놓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요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런 거는 현시정의에서 큰 대단락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로 가서 현시정의는 끝나고 삿된 이제 대치사집을 볼 수 있겠는데, 대치사집에서는 크게 인하견과 법화견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셋째, 무상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에 출발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지혜롭게 이제 분별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분별 발치도상이라고 하는데, 분별 발치도상은 세 개의 발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신성치 발심이요, 하나는 해행 발심이요, 하나는 정 발심이 됩니다. 신성치 발심을 가장 크게 다루는 이유는 기신론 자체가 여기서 반드시 중생들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다할 수 있는 수순대로 직심, 심심, 대비심을 갖추게 되면은 바로 진여법에 자연스럽게 기순하고, 그러면 기순하는 방법 중에서 사종 방편을 옆에서 곁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라면 선전할 때 이렇게 나오죠. 파나 계란을 곁들여 잡수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종 방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그냥만 해도 좋지만 곁들여 잡수시면, 김치를 곁들여 잡수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심, 신성지 발심을 한 그 공덕을 밝힙니다. 이런 걸 안 밝히면 중생은 보여줘야 믿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잘 안 믿으니까 자리와 이타에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다, 그래도 미세가실이 조금 있기는 하다, 그리고 진실행을 또 찬탄하고 따라가길 바라는 것을 신성지 발심을 장하게 분별발치도상에서 끝내고 나서 해행발심은 육바라밀로서, 그죠? 단나바라밀, 아까 뭐가 나왔죠?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로서 어떻게 법성이 마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대가 반야바라밀 행할 때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머무르는 바 없이 아상심을 빼고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하면은 너야말로 신성지 발심이 완성돼서 해행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십향에서 앞으로 완성을 해서 십지보살로 나아갈 수 있는 정발심으로 갈 수 있는 계제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해행 발심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신성지 발심과 해행 발심은 뭡니까? 상사 발심이라고 해서 유사 발심이죠. 유사 석유 요즘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유사 발심에 불과한 거죠. 진 발심은 뭡니까? 정 발심이 되겠다. 왜 그러냐? 정심지에서 십지 초지에서 견도를 이루어서 비록 그 망상 분별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드디어 산속을 헤매다가 활로를 찾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죠? 오솔길을 헤매다가 산속을 헤매는데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토끼길 같은 데를 쫓아다니다가 이 정발심 쪽에 오니까 이제 대도로 비로소 나와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정표가 보일 만한 상태로 나온 것을 정발심이라고 해요. 이래서 정발심 십지위 전체를 가지고 통체적으로 해서 정발심은 어느 정도 경지에서 한다 이래서 그렇게 지위와 정의와 그 덕을 찬탄하고 그리고 따로 봅시다. 십지 정발심이 되고 나면 미세한 세종의 모양이 나오는데 처음에 진심이니까 거의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방편심 어떻게 해든지 방편을 동원해서 그 불굴의 정신으로 용맹하게 정진하는 마음으로서 방편을 이제 밝히게 되고 자비로워지죠. 방편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완전 부처님의 구경각을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정발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흐르고 있다? 아직 여전히 업식심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제 10지 중에 10지 다 등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거의 이제 눈만 뜨면은 앞으로 망망대해가 쫙 이렇게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10지 제 10지 마지막에 이런 공덕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우리 발심주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발심주에서 뭐 치주주, 수행주, 뭐 생기주, 뭐 구적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그다음에 뭐죠?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우리 10주, 그죠? 다 외우시죠? 전혀. 10주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뭐 발심주, 치주주, 뭐 수행주, 치주주 이래 나가지고 생기주, 그 구적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왜요? 그렇게 그래 해가지고 법왕자주,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그거 법왕주 다음에 뭐지 간정주죠. 법왕주까지가 9단계 아닙니까? 이 9단계를 다 합치더라도 마지막 뭐죠? 간정주 한 단계하고 비교했을 때 바다와 연못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십지에서도 이제까지 처음에 사과가 요만큼 연결했을 때 사과가 2개월 자란 거 3개월 자란 거 다 했을 때 뭐 뱃속에 있는 아는 10달을 채우더라도 태어난 아 하나만큼 못한다고. 예? 다 합쳐도 못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지에 제 10지를 얘기하는 거는 제 마지막 주를 얘기하는 거는 거기 마지막 주의 정발심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뭘 감히 얘기합니까? 열의 일체 정지를 이 바로 정발심이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죠? 그래 앞부분에 1지부터 9지까지 다 합쳐도 마지막 하나의 그 등각의 그 공덕에는 미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일체 정지로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발심이 마지막 완성 상태는 이것이말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상태를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것까지 수행신심분 이전까지를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래 해주는 강사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강사가 저희들은 맨날 있으니까 진짜 좋겠다. 맨날 같이 사니까 정말 좋겠다. 자, 이제 수행신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편하게 읽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석분이 끝나고서 수행신심분을 하는 것은 분별 발치 도상에서 충분한 신심과 이해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4가지의 믿음과 5가지의 수행을 예를 들면서 글을 진행하고 있고 이 논문을 진행하면서 특히 5가지 수행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는 방편이고 하나의 그쪽에 자량이고